금융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놓고 이것들이 자꾸 왜 연기를 해요? 그런 점하고 또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멈춰야 되는데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오늘 국민연금은 오전에 160억 사다가 막판에 끝날 때 보니까 900억 매도로 끝났죠. 900억 매도로요. 860억 매도로 끝났네요. 아 이러니까 시황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지 무슨 베팅을 할 텐데 확신이 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본적으로 은행 업종이 싫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은행주를 사기 싫어서 은행주를 피해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은행주 확 떠버리니까 이게 지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그래서 그럼 아무거나도 해야 되냐? 아무거나 하면 꼭 깨지거든요. 그냥 참아야죠 뭐. 근데 이제 그걸 못 참으시죠. 보통 저한테 웬만해서 거래 안 하시는 고객분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은행주를 했어야 되는데 은행주 놓쳐가지고 은행주를 못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딱히 뭘 들어가서 수익을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전화 왔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지수가 막 떴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이. 시장이 좋은데 왜 전화를 가만히 있나. 저럴 때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수업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업료 내면 안 되죠. 물론. 수업료 내면 안 되지만 주식 투자는 페이퍼 트레이딩이라는 게 불가능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페이퍼 트레이딩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요. 특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분이 많은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어떤 종목을 보고 또는 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다 그러면 나 여기 샀다. 그랬다가 나 여기 팔았다. 엄청 잘 됩니다. 수익 엄청나요 그렇게 하면. 근데 샀다 팔았다 내가 돈을 딱 넣어봐요. 그럼 이렇게 안 갑니다. 내 돈을 넣는 즉시 이렇게 안 가요. 또는 얘가 요만큼 가도 이만큼 이익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팔았던 아니면 요만큼에서 팔았던 이렇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더 좀 그런 게 어떤 걸 좀 제일 싫어하냐면요. 시장 외에 본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 얘기를 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4명 친구가 모여서 4명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친구가 모여가지고 얘는 A라는 종목을 하고 야 어디 가서 강의 들었더니 이 종목이래. 어디 가서 내가 종목을 발굴했는데 이 종목이야. 내가 신문을 봤는데 이게 유망해. 내가 분석해봤는데 이게 유망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먹다가 나중에 주식 얘기 아니고 뭐 여자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얘가 얘기한 이게 폭등을 했어. 얼마나 폭등했다고 칠까요? 한 50% 올랐어. 일주일 만에. 한 일주일에 열흘 후에 요 네 사람이 또 모였어요.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제일 늦게 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딱 한 마리. 겉봐, 내 말이 맞지? 겉봐, 샀어야 돼. 내 말이 맞지? 근데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A라는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샀으면 50% 이익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는 나름 좀 뭐랄까요. 자만심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 말로 먹고 사지는 않는다. 우리 트레이딩을 한다. 네 해봐라 그러면 돼. 진짜로. 그렇게 잘하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직접 놓고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 순간에 내 심리적인 이 마인드에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트레이더가 되는 거거든요. 트레이더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3M이라고 하는데, 머니 매니지먼트, 마인드 컨트롤, 메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건 메소드예요.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데 전체 비중을 따졌을 때 얘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대부분 다. 마지막에 제가 잠깐만 그냥 언급할 거예요. 자금 관리 이거는 잠깐만 언급할 건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 이틀 탈 건 아니잖아요. 내일 오늘 못했지만 내일 또 기회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이 확 뜨면 뭔가 막 사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전화가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뭐 그분은 물론 뭐 제가 하자는 대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 불리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떠냐고, 이거 사면 어떠냐고. 근데 딱 전화가 왔을 때 딱 쳐다보니까 플러스 10%야. 여기서 쫙 올라가는데 여기 전화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떠냐고. 이게 보니까 내용이 뭐인데 이거 어떠냐고. 그래요? 잠깐만 참다 하시죠. 그러거든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주식 투자를 해주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확 떴는데 여기서 딱 얘기하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이걸 그냥 사줘야 되는지. 일반적인 브로커리지를 하는 직원은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줍니다.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줘요. 근데 어렵습니다, 진짜 사주기가.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이 종목 어때요? 살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떠야지만 눈에 뜨거든요.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뜨면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그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끝으로 시장이 조정기에, 우리 시장은 좀 조정기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의전자가 조정기에 들어갔고 바톤터치를 은행주가 받으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1401포인트에 오늘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 기준으로 8,500포인트를 넘었는데 그것은 이제 금융주들과 자동차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주와 자동차주는 이번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인데 거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다가 아니고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상으로는 시장 컨센서스는 1,000억 불에서 2,000억 불,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인데 아무튼 1,000억 불에서 2,000억 불 정도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640억 불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주일 지났죠. 자꾸 악재를 자꾸 던지는 게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자꾸 악재를 이렇게 미리미리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부지런히 왔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번복해서 오늘 저녁에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전부 다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두 다 두려웠습니다. 국내 기관들 팔죠. 해외 지수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니케이는 당연히 오늘 오를 수밖에 없고 얘네는 왜냐 우리 오는 동안 얘는 쉬었으니까 얘는 오를 수밖에 없고 홍콩 H 대만 상해 종합 지수가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다가 CMA 선물도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이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두렵죠, 전부 다. 오늘 두렵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내 기관들이 투신들이 또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근데 막판에 싹 뒤엎었습니다. 지금 현재 CMA 선물은 플러스에 있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에 있던 주요 지수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았고요. 지금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또 굉장히 좋죠. 뚜껑 열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어보면. 근데 분명히 이건 이벤트 데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석입니다.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기대감에 오르면 이벤트가 뚜껑을 딱 열면 결과가 발표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여태까지 다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든 간에 시장이 올라와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올라와 주는 게 좋냐면요. 시장이 올라와서 조정을 보여야지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그런 시장이 오는 거지,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헤매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올라와야지만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고, 그래야지만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그래야지만 내 종목도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은행 업종 오르고 내 종목은 난 뭐 가지고 있는데 내 건 안 올라. 그래도 올라야 돼요. 뭐가 그래도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순환이 돼서 이게 와가지고 내 것도 올라주는 거지, 시장이 올라주지 않으면 내 것까지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옆에 사람은 돈 버는데 내 거가 안 올라. 그래서 너무 좀 착잡해하지 마세요. 일단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돼요. 지금 종합지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시황을 그 전에 말씀드릴 때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8천에서 9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8천을 쉽게 못 넘길 것 같다. 근데 한 번 수정했어요, 제가. 8,200을 목표로 했다가 한 번 수정해서 8,500을 넘어서 9천 근처에 가지 않을까. 그때 헤맸습니다, 되게.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9천 가까이 가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틀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과정이 끝나시더라도 이 9천을 넘어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을 9천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주역이 금융과 물론 건설도 트로이카 들어있겠죠. 금융, 건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얘네들이 주역이 돼서 여기를 돌파하고 얘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저도 시황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전부 여기까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예,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얘가 급등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돌파해 버리면 시황을 바꿔서 소위 유동성 장세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서.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반등 장세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는 주식을 웬만해서는 팔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캐치 맞고요.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건 꼭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장세가 올지에 대해서는요. 시장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교육 전에 제가 말씀 잠깐 드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테마 종목이 오늘 다행스럽게 좀 올랐어요. 어제 오늘 장이 조금 쉬니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쉬었어요, 사실.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요번 우리 상승에, 개별 종목 상승에 그러니까 녹색 성장 테마에 가장 선두에 있었고 대표 종목이 LNF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종목. 그냥 계속 그러죠. LNF인데 얘가 이렇게 오늘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올라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풍력과 원자력 이렇게 몇 개 테마들이 좀 올라줬습니다. 이 테마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하나의 텀이고 이렇게 하나의 텀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텀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녹색 성장 테마가 그전에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테마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수급이 아니고 실적으로 옮겨가는 시장이 되었다.
하는 부분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작은 주식으로 가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큰 주식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건설업종 중에서도 제일 큰 놈은 올라가는데 조그만 놈은 못 올라가고, 증권주도 큰 놈들은 올라가는데 조그만 놈은 못 올라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기본입니다. 일봉을 볼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봉을 보는 법을 했어요. 되게 쉬웠죠, 그거는? 되게 쉬웠죠. 일봉을 보는 법은 쉽습니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지금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 상태, 이 종목은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도의 신호가 한 번도 없어요. 매도의 신호라 하면 뭐 일목균형표, 볼리저 매도 이런 거 안 갖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만 하면, 이 거래가 큰 것들만 보는 건데요. 거래가 큼직큼직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거래 큰 게 없어요, 사실. 여기뿐이 없습니다. 이건 양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있었는데 아랫꼬리가 있었고. 그리고 큰 거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도의 신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매도의 신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하고 양대축, 쌍벽을 이루는 대표 종목이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번 공개 강연할 때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은 얘는 매도 신호를 줬습니다. 매도 시그널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렇지만 선두기 때문에 얘는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걔보다는 얘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보다는 얘가 힘이 약합니다. 얘 매도 신호를 이미 줬기 때문에요. 여하튼, 근데 얘하고 걔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이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두 축인데, 이 차트하고 이렇게 보면 다르죠? 아까 그거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한다. 매도를 했구나라는 차트이고, 얘는 그렇지 않구나. 이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물어보죠. 나 지금 이 종목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프다. 그런 거 있어요? 빨리 손 드세요. 한 번만. 뭐요? 예? 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SK컴퓨터 6627인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을.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팔려고 안 달인 것 같아요? 살려고 안 달인 것 같아요? 지금 팔려고 막 그런다, 사람들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려고 막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애매하다가 제일 정답이 많으면 애매한 겁니다. 그게 차트예요, 그게. 여기다 갖다 놓고 일목균형표 놓고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차트예요, 그게. 일봉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수와 오늘 할 겁니다. 지수를 하는 걸요. 지수와 그 종목의 장중 움직임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는 것하고요. 장중선 차트, 장중 분선 차트, 분봉 차트.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보죠? 분봉 차트를요. 저는 그 봉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냥 선으로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아까 3회철간 보셨지만 어떤 공시나 어떤 이유에서 막 떠요. 1분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3분 보고 있는데 막 떠요. 그러다 밀려요. 그럼 이 봉이 어떻게 돼요? 또 막 줄어들어. 그쵸? 근데 또 오르면 막 올라. 3분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선은 그렇지 않죠. 선은 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보여주죠. 우리 눈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냥 선을 더 선호해서 보는 겁니다. 그 많은 단기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는 선을 더 선호해서 많이 봅니다. 지금 이 가온미디어 일봉을 보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수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이만큼 밀렸잖아요. 이걸 보면 잘 모르겠죠.
보통 커비드 핸들 패턴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시장이 잘 가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렇게 밀리면서 생겨요. 이렇게 밀리면서. 이거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종목의 주봉을 이렇게 보면요. 가운미드가 아닌가? 얘도 좀 이상하게 생겼네. 주봉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다 그 자리까지 와서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 자리까지 와서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커비드 핸들입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와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는 거. 이게 커비드 핸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요.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들은 잘 오르다가 한 2주, 3주 동안 빠져서 주봉을 딱 쳐보면 이렇게 손잡이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들이 주봉상으로 손잡이를 만들고 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폭등한다. 실제 그런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윌리엄 오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그런 종목을 많이 찾아서 거래를 하죠. 패턴의 기본적인 속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속성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빌딩입니다. 여기 빌딩이에요. 여기 빌딩 위에서 공을 던지면 이 공은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처음에 많이 튕겨놨다가 그 다음은 좀씩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가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올라갈 때도 있죠. 이게 반대도 올라갈 때도 그래요. 올라갈 때도 이러다가 이런 시세를 주죠. 요번 개별 종목도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참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손절매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벗어난 이걸 참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도 그런 속성을 좀 가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얘가 이렇게 한번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1차, 2차, 3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꼭 1차, 2차 뭐 엘리어트 파동이 아닌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처음에 크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는 속성을 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그 실전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떤 걸 우리가 알아냈냐면 이런 겁니다. 개별 종목 여기서 봐야겠다. 일봉을 자꾸 봐야 되니까요. 일봉은 얘네가 좋고 선은 걔가 좋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디오스텍이 있다. 얘가 한번 좌우에서 잘 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쫙 가서 좌우에서 여기서 한번 쫙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다시 딱 무너졌어요. 첫 번째 무너져서 그냥 빠지지 않아요. 종목들이요. 꼭 이게 다시 갑니다. 얘들이 다시 시도를 해요. 이게 돌파할 수도 있고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여하튼 간에 다시 상승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꺾일 때는 그래서 반드시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꺾일 때 못 팔았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래서 두 번째 꺾일 때는 반드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꺾일 때 무조건 사라. 첫 번째 꺾일 때. 그런데 두 번째 꺾이면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렇게 반등을 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꺾이면 팔아야 되고 오히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이러겠죠. 그래서 보통 그 장 중에 똑같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스케일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꺾이는 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꺾이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항상 강세 종목이 무너지는 첫 번째는 들어갈 수 있다. 반등을 준다.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하는 짓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어. 이 내린 폭이 크죠? 막 한 20% 이렇게 내리죠? 고점부터 내리면서. 이만큼 내려갔는데 못 팔았어요.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번 겁을 먹었거든요? 올라가다가 또 그렇게 내려. 그럼 여기서 팔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한번 딱 떨어지면
반등을 노리고 늘림 모기야 그럼 사지만 두 번째 떨어지면은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약해요. 매수세도.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첫 번째에서. 즉, 이 낙폭이 깊게 나올수록 그게 첫 번째이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깊게 나오던 올라가던 게 이렇게 가던 이런 깊은 거 있죠. 이렇게 깊은 거. 이럴 때의 단기 거래의 포인트입니다. 단기 거래는. 근데 이것이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작게 움직일 때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키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잊지 마시고 예전에 저는 99년 12월부터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99년 12월부터 한 2년 이상을 데이 트레이딩만 교육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거 잡는 것만 했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는 3주 300만 원 현금만 되게 좋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요. 30명씩 9천만 원 현금씩 3주에. 근데 3주에 많이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3주에 15일 동안 같이 거래를 했어요. 그냥 앉아서 같이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하나만을요. 하나만을 그냥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했던 사람들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들어가지만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는다. 남들도 지금 이 전업 선수들, 소위 선수라고 그러죠. 선수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나 혼자서 뒷파동에 들어가면은 남들 다 끝났는데 혼자만 있게 되는 거죠. 얘 뭐야? 그렇게 움직이던 게 내가 들어가니까 안 움직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음에 패턴은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핵심이고 보통 말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페넌트형, 상승 이런 거 다 아시죠? 상승 삼각형형, 하락 삼각형형, 대칭 삼각형형, 쐐기형, 이런 유형들 막 얘기해요. 박스형 이런 유형들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큰 의미가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하튼 간에 어딘가에 모이면 이평선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리저 밴드가 어떻게 되죠? 같이 만나죠, 이렇게.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꼬여있는. 얘도 지금 만난 거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 개가 만나면 더 강해진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는요,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볼리저 밴드나 인벨롭 밴드나 이런 보조 지표들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렇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만. 지금 이제 에너지가 폭발할 때가 됐다라는 것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모이는구나.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된 놈은 빠지고, 이렇게 된 놈은 오르고, 이렇게 된 놈은 오르고, 이렇게 된 놈은 빠진다고 돼 있어요. 책에는. 기술적 분석의 책에는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시점까지 그냥 있다가, 이날, D-Day 이날, 양목 나냐, 음목 나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양목 나면 양목으로 따라가고, 음목 나면 음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럼 음목 나면 파는 거고, 양목 나면 보유하고, 더 사고. 이 D-Day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패턴은 거의 책이 두껍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 답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곳으로 모이는 걸 찾는 것. 그걸 D-Day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D-Day라는 표현을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자꾸 D-Day 그러는데, 이코노믹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코노믹 데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코노믹 데이는 뭐냐면요. 오늘부터 10일 동안, 10일까지, 분명히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확률이 10분의 1이잖아요.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5일이 지나서 6일째 되면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근데 이게 점차 가가지고 지금 이틀뿐이 안 남았어. 근데 확률 50도 50이잖아요. 50도 5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딱 준비했다가 세팅해놨다가 이제 베팅을 해야겠죠. 어디든 베팅을 해야겠죠. 이거를 쓰는 데가 어디예요?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 볼라틸리티나 아니면 변동성. 이 옵션 시장이 이 이코노믹 데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주식 시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볼리저 밴드가 맞다 왔다. 이평선들이 전부 다 모여 있다. 한 곳으로 수렴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종목을 찾아서. 왜? 이 시기에 가장 화끈하게 움직이니까. 단기 거래의 핵심은 변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다음. 테마 종목 뭐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와우파이에서 다음에 테마를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힘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테마를 할까 그러는데 테마 종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래하는 방법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데이 트레이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두 종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선두 종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선두 종목이다. 선두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후발 종목은 얘를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폭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강세일 때는 후발 종목의 수익 폭이 이게 바로 상한가, 위에는 정해져 있다. 그럼 후발 종목을 사서 이익을 보는 폭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예전에는 테마 매매를 할 때 후발 종목으로 많이 했습니다. 후발 종목으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엔 정말 쉬웠죠. 새로운 기술이 상한가 간다 막 뜬다. 그럼 무조건 따라서 하면 되죠. 그때 다음이 있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핸디소프트, 로커스 이런 거 무조건 따라서 쓰면 전부 다 같이 갔으니까. 심지어는 얘네들이 전부 하한가였는데 제가 상따를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상한가 종목이 많을 때 상따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하한가 매매도 하거든요, 많이. 근데 어떤 경우냐면 모조리 하한가인 거예요. 모조리. 하한가인데 새로운 기술의 매도 잔량이 20만 주가 있는데 여기에 매수가 2만 주, 3만 주 딱 들어오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무조건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한가 매매, 상한가 매매는 굉장히 무식하게 합니다. 단순해 되게요. 이걸 그냥 따라 사요. 예전에 어땠냐면요. 지금 뭐 차세 시스템이 나왔는데, 증권거래소 시스템이요. 예전에는, 이때 거래하시면 계세요? 이게 하한가에 얘가 딱 5만 주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이걸 딱 샀단 말이에요. 딱 샀는데 체결이 안 들어와요. 지금 시간 10시예요. 밥 먹고 놀다가 사우나하고 3시쯤 들어와. 3시 장 끝나잖아요. 그때 매수가 들어와요. 체결이. 주가는 상한가고 하한가는 상한가고. 그러니까 돈이 쉽게 벌었죠. 그때는 데이 트레이더들이. 근데 체결 지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속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잘 되거나 또는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잘 되거나 또는 시장이 초강세거나 또는 테마가 아주 강력한 테마 있죠. 아주 강력한 테마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예를 들어서 디오스텍이죠. 그때는 디오스텍이 쫙 가서 상한가 가면 다 따라갔습니다. 바이오만 따라간 게 아니고 원자력도 따라가고 뭐 풍력도 따라가고 전부 다 따라갔어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후발주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이게 지금 왜냐면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단타로 뭘 해봐야겠다. 그러면 시장이 테마가 강하면 선발주가 딱 스타트 시키면 후발주를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약세거나 테마가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닌 경우는요. 얘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잘 따라갔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는 그래요. 반대로. 얘를 못 가고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시장이 강한 시장이나 테마가 강할 때는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약세이거나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되면 약세 테마가 됐을 때는 그냥 한 놈만 가는 거예요. 한 놈만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사실 그 대전제는 가장 강한 걸 쫓아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가장 강한 걸 쫓아서 거래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런데 정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런 시장이 또 올 수 있죠. 그러면 후발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요. 같은 업종에서도 테마가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오늘 그걸 했었는데 밀렸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대우주권을 보면서 막판에 선물이 참 밀렸어요. 24,000원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오늘 잘하면 얘 상한 갈 수 있겠다. 애들하고 데이트 애들 계속하고 야 오늘 대우증권 상한 갈 수 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갈 수도 있겠다. 오늘 대우증권이 상한가 갔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금융주들이 은행, 증권, 건설주들이 올상으로 움직이면 유동성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올상으로 애들이 탁탁 치고 가면 유동성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상한가 25,300원이 상한가인데 24,000원에 매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막 5만 주, 10만 주씩 들어왔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따라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쫙 봤더니 평소에 봤던 동양증권 주권도 뭐 나름 괜찮았는데 보니까 삼성증권은 되게 약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약하고 잡주는 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현대증권이 플러스 4%에 있었고요. 플러스 4%. 걔가 플러스 10%, 9%에 있었습니다. 플러스 9%에.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테마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우증권이 지금 플러스 9%에 있어요. 상한가에 가는 정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차차차 올라가서 옆에 상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한가가 보인다. 라는 제가 책에 상한가가 보인다라는 매매도 있어요. 상한가가 보이면 달라요. 여태까지 움직였던 건 달라요. 그냥 거기다 막 쏜다고요. 상한가에 대다고. 근데 상한가는 안 보였지만 근데 조금만 9%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24,500원만 딱 터치하면 상한가 보일 것 같더라고요. 위로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대증권을 해야지. 현대증권을 딱 놓고 현대증권을 놓고 제가 이렇게 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요. 쭉 선물 막 오후에 급락했죠. 그럼 제가 밀리더라고요. 대우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밀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사고 이렇게 뒀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단타잖아요. 단타. 뭘 보면서.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얘를 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요. 그쵸? 첫 번째는. 근데 오늘 대우증권이 올라간 이유, 그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올라간 이유가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대우증권이 제일 좋아지죠. 왜냐면 대우증권이 브로커리지가 제일 센 회사니까. 교보증권은 월 200억 실적을 하면은 전체 손꼽는 탑이 되는데 얘네는 200억이면 한 점포에 두세 명씩 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돈을 엄청나게 벌죠. 대우증권이 한 해에 순이익이 직원이 3,000명이거든요. 07년도에 순이익이 7,000억 났습니다. 7,000억. 제일은행이 직원이 5만 명인데 1,500억.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 교보증권은 직원이 1,000명인데 3분의 1이니까 한 1,500억 벌어야 정상이잖아요. 300억.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산업은행의 지주회사니까 그런 거죠. 이건 앞으로도 아셔야 되니까요. 산업은행 산업 지주를 놓고 밑에 산업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는 캐피탈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증권이 있고 이렇게 있죠. 지금 민영화하는 것 때문에 얘가 지금 대우증권 수혜이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증권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 뭐가 지금 시장에 M&A로 나와 있는 거에 뭐냐? M&A로 나와 있는 게 뭐냐? 얘네들이 뭐 SK나 이렇게 조그만 데 유진투자가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큰 데서 뭐냐? 그러면 현대증권 매물 나와 있으니까 현대증권 한번 노려보자. 딱 두 개 놓고 한 거예요. 일단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유는. 근데 얘가
여기서 상한가가 딱 보이면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그 설명을 맞아 드릴게요. 24,000원을 찍고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플러스 9%고 얘는 플러스 4%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플러스 9% 넘어서 딱 올라가서 플러스 12%였다. 그럼 얘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그냥 따라가요. 한 번에요. 여기까지 한 번에 따라가요. 이 폭이 한 번에 그냥 이걸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얘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그냥 중간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 버려요. 얘네들은, 뒤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기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굉장히 강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강할 때.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얘는 가지만 얘가 못 따라갈 경우가 생기거나 또 반대로 얘는 요만큼 밀리는데 얘는 많이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를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근데 딱 보기에 오늘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하는 거, 아까밖에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해는 되셨죠? 어떤 매매인지는요? 테마 매매에서는 이 단기 매매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이제 효과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또 이런 건 또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은행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국의 은행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다. 걔네는 상한가가 없으니까 20%, 30%도 오르잖아요. 폭발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내일 우리나라 은행들 또는 증권주가 일제히, 그냥 스토리를 얘기를 할게요. 은행주가 현재 10%에서 1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사면 안 됩니다. 뭘 사요? 얘를 사야 돼요. 물건지요. 근데 얘가 10%, 12%까지 다 올랐어. 그럼 뭘 사요? 예? 건설주를 사야 됩니다. 더 빨리 오는 일이 건설입니다. 건설주도 10% 근처까지 다 올랐다. 그럼 보험주. 얘도 다 올랐다. 그럼 뭐 사요? 다른 건 안 따라다닙니다. 얘네만 결속력이 있어. 지네들끼리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얘 좀 빼고. 얘네들끼리는 친구예요. 딴 애들은 별로 친구가 아닙니다. 얘네 다 가도 삼성전자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요. 다 가도 L전자 마이너스 수도 있고요. 얘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꼭 은행이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얘가 다 살 것 같다. 그럼 얘를 사야 된다고요. 잊지 말고, 증권주 다 상한가 가네. 오늘 증권주 엄청 세네. 야, 증권주 가면 좋겠다. 나는 증권주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은행주를 찾아야 되고, 빨리 건설주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판단력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 보는 법과 지수를 이용한 스캘핑의 예, 이런 걸 하겠습니다. 지수 보는 법을 좀 하겠습니다. 지수를 볼 때 몇 가지 화면을 놓고 봅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거는 단타가 아니더라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텍스트는 없고요. 그냥 들으세요. 일단 지수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봐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꼭 TR 코드, 얘는 지금 대국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 어떤 거든 간에, TR 코드를 좀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동향입니다. 투자자들의 동향. 외국인, 개인, 투신, 그리고 투신, 증권, 보험, 은행, 종금, 기금, 선물, 기타. 근데 이 1325 화면이라고 예를 들어 지금 대우에 돼 있는데요. 이거 닫고 다시 한번 1325 TR 코드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이런 위험의 고지가 뜹니다. 다른 화면들을 볼게요. 다른 화면은 뭘 하더라도 이게 뜨잖아요, 그냥요. 근데 이 1325 하면은 위험의 고지가 떠요. 뭐라고 있냐면, 이건 다른 증권사도 똑같아요. 본 화면은 추정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화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추정치로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추정치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장중에 리얼타임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 리얼타임으로 다 바뀌거든요. 이걸 보면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외국인 개인 투신, 증권, 보험, 은행, 종금, 연기금, 선물, 기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국내 기관이죠. 사실 얘네들도 기관인데, 국내 기관은 말을 뺀 거죠. 국내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좀 장을 시작을 하면, 장 시작해서 좀 있다 보면요. 좀 있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가령 제가 예측을 그냥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2천억의 이건 순매매입니다. 순매매. 2천억만 산 게 아니고요. 5천억 사고 3천억 팔면 2천억 순매수예요. 그쵸? 순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2천억 순매수예요. 2천억 순매수예요. 근데 국내 기관들은 500억 순매도입니다. 500억 순매도예요. 국내 기관들이 만약에. 그리고 개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1,000억 순매수이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가 샀기 때문에 떴다. 얘네가 팔았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시장을 봤더니 장이 내리 빠지고 있더라.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 그러면 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얘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얘를 쫓아서 다녀야 돼요. 얘를 쫓아서. 내가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하잖아요. 오늘 터닝할 때 사야지. 터닝할 때 지수를 보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터닝할 때 사야지. 그러면 언제 사야 된다고요? 얘가 사줘야 돼요. 다시. 이게 400억, 300억, 200억 줄던지 얘가 순매수로 변하든지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얘가 이겼다니까요. 지금. 얘가 이겼다니까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이날은 얘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면 얘가 순매수 규모가 줄지 않는 한 나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매수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8천억, 매수 7,700억, 280억. 마지막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호남석유하기가 막 쏜 거 보셨어요? 위로? 마지막에 종가 관리 했잖아요. 안 보셨어요? 오늘? 안 보시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마지막에 지수를 1401포인트로 올렸잖아요. 마지막에 종목을 주가를 2% 3%씩 쫙 올렸어요. 가격을. 뭘로 했냐면 이 프로그램 거래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거래로. 마지막에요. 저기 지금 280억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가 있겠죠. 순매수.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말고 거래를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때 꼭 쓰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현재 280억 순매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280억 순매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중에 한 800억 1000억 가까이까지 갔었죠. 근데 마지막에 도로 산 겁니다. 도로 산 거예요. 근데 아까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긴 거고 이렇게 가면 얘가 이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보면 얘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얘도 한 500억 뿐이 안 있어. 500억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한 500억 뿐이 없어요. 그런데 장이 확 뜨거나 확 빠지는 날이 있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